저희 그 어머니가 이거 나중에 막 방송에 나가고 막 그러나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해야 돼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본인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주장하시지만 우리 일찌감치 눈치챘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모자이크 해보니까 고등학교를 다니실 틈이 없었던 거예요. 중학교 나왔다고 해놓고선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시는구나. 뭐 자식들이 이해할 수 있죠. 뭐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형제들도 모르는 건데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요즘 중학교 다니고 계세요. 80대 노인을 위한 학교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문화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깜짝같이 속았어요. 저 양반은 공부한 사람이라고. 왜? 읽고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글을 잘 쓰시고 말도 잘하시고 그런 거예요. 흔히 말하는 문해력이 있었습니다. 문해력이 문제 해독 능력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문장을 해독하는 능력이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20세기에는 문해력이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읽고 쓸 수 있으면 문화인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세기가 아니잖아요. 21세기죠. 21세기에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학 문해력이에요. 과학 문해력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럼 내가 과학 지식을 많이 가져야겠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과학이 워낙에 빨리 발전하고 깊어지기 때문에 과학은 지식으로 쫓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과학 문해력을 갖춘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어디까지? 중학교까지 과학 지식이면 사실 좀 평생 살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따져보는 거죠. 과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과학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게 바로 과학 문해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문화인으로 21세기의 문화인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래된 전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널리 퍼졌을까요? 왜 널리 퍼졌냐면 메시지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뭐 해야 된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누가 말하는데도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말해도 의심해 봐야 돼요. 메신저가 좋으니까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아무리 좋은 사람 이야기도 한번 의심하고 보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질문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믿기만을 좋아하면 공부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패단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고 질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의심하고 질문해야 되냐? 기준이 있어요. 바로 크기와 숫자입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달라요.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누군가는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할 사람이 누굴까? 바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에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질문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질문하는 기준이 뭐냐? 숫자하고 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숫자와 크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전달을 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을 다 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역사 지식 무슨 지식 상관없어요. 이젠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로 글로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이젠 지식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챗 GPT 쓰십니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왼쪽 화면은 챗 GPT, 오른쪽은 딥L이라고 하는 번역기를 틀어놓고 삽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챗 GPT한테 결과물을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챗 GPT는 내가 쓴 이유가 뭐냐면요. 좋은 검색기이기 때문이에요. 구글로 검색할 때도 좋은 키워드를 내야지 좋은 사이트를 찾아줍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사이트 찾아도 내가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챗 GPT는 지가 열어보고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또 다른 키워드를 찾아서 또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결과물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조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좋은 질문을 던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좋은 키워드를 던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키워드를 던진다는 것은 꾸준히 소통 능력을 키워간다는 것이고,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은 뻔합니다.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썼냐요. 가장 중요한 건요, 문학입니다. 역사책, 인문서, 과학서는 정보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너무나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 독서력을 키우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과학은 또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런데 문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헤어지는데? 뭐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야 돼요. 독서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창 시절에 문학으로 자기를 단단하게 해놔야 나중에 인문서, 과학서를 아주 쉽게 읽으면서 그 지식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지식에 경도돼서 인문서, 과학서만 읽고 문학을 등한시하면 지식은 많이 얻는데 정작 나이가 급격하게 지식을 흡수해야 되는 시기에는 좋은 질문을 던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시간 너무나 짧게 잡지 말고 그냥 길게 보시면서 여유를 갖고 좀 다양한 소양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모든 분야에 과학, 예술, 경제, 문학 뭐든지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커뮤니케이터들이에요. 지식은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생각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과학을 문화로서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학교 수준의 과학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